저희가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무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좀 받는다고 해서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이제 주신 그 질문들 가운데서 저희가 약간 중복되거나 이거는 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질문 리스트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작가님들 질문 주신 것도 맞는데 한 작가님들이 질문을 막 수십 개씩 주셨더라고. 그게 좀 재밌긴 했어요. 그 지금부터 이제 무물 답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봅시다 이제. 자, 첫 번째. 하루 평균 몇 자 또는 몇 화를 목표로 쓰시나요? 그리고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극복하세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뭐 한 화죠. 1화 목표로 하죠. 보통은. 근데 요즘 잘 안 됩니다. 지금 초반이라 가지고 잘 안 되고 잘 될 때는 이제 보통 주 5회분 정도는 나오는 편이고요. 잘 나오면 뭐 7회분, 8회분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느낌. 저도 하루 1화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엔 평균으로 나오는 게 주에 4편입니다. 예. 근데 이게 늘어나는 거라는 거. 네. 성장한 거라는 거. 다음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극복하세요? 슬럼프가 오면요. 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아, 쉬어요? 그냥 자요? 쉬고요. 쉬고 자고 운동 네. 뭐 게임 운동하고. 놀아 그냥. 그냥 놀아. 스트레스 해소해 그냥.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나 이거 좀 이제 좀 글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부터 살살 건드립니다. 그 중간에 내가 슬럼프가 왔는데 그걸 막 이겨내려고 막 이것저것 막 계속 글 쪽으로 막 하잖아요. 더 길어져요. 오히려 슬럼프가. 그래서 그냥 쉴 땐 빡 쉬는 게 좋다. 원래 운동 같은 경우도 좀 그렇거든요. 운동을 너무 조금씩 자주 하면 근육이 안 늘고요. 한 번에 열심히 빡 해서 근육 찢어 발견 놓은 다음에 푹 쉬는 게 근육 성장에 좋다. 그래서 휴식할 땐 좀 푹 쉬는 게 좋다.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오프를 잘해야 된다. 온도 잘해야 되고 오프도 잘해야 된다. 결국에는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글을 쓰는 걸 잠깐 멈추고서 내가 왜 글을 쓸 수가 없지? 나는 왜 그런 걸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걸까라고 하면 약간 너무 압박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는 좀 그래요. 저를 압박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하다가 한 저는 6개월 만에 깨달았나? 압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아니면 압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를 깨달은 것도 맞죠. 이거는 제가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하는 브이로그 그만! 아무튼 거기서 말했지만은 제가 글을 쓰면서도 저 스스로를 막 다그치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쓰면은 뭐 심사통과할 것 같아. 이걸로 뭐 기자통과 절대 불가능해.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글 아직 쓰기 멀었다 폭탄.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그래서 약간 바뀐 게 잘 쓰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쓰자로 바뀐 것 같아요.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네, 일단 쓰자. 그렇게 되니까 좀 어떻게 극복되고 계신 느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 편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집필 전 준비 루틴이 있으신가요? 뭐 음악을 듣거나 뭐 혹은 카페나 집을 간다거나 그 장소, 집에서 하거나. 작업 환경을 뭔가 해본다던가 혹은 특정 시간대에 뭔가 난 글을 쓴다던가 이런 루틴. 그리고 이제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저 같은 경우 집필 전 준비 루틴. 지금은 역류성 식도염이어서 그런데 대체로 양배추즙. 집필하기 네. 전에 홍차를 한 주전자 정도 해가지고 갖고 왔었어요. 야, 진짜. 그러고 와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휴먼 얼그레이. 이제 한글 파일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리트먼트 파일 이런 거 켜놓고 이제 음악을 틀어요. 저는 가사 없는 음악이어야 됩니다. 가사 없는 약간 ASMR, 앰비언스 막 이런 거. 근데 있는 음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좀 틀린 게 집에서 작업할 때는 가사가 절대 없는 음악을 절대 들어야 없어야 되고 돼. 바깥에서 작업할 때는 바깥이 시끄럽다 보니까 카페 같은 데가 시끄럽다 보니까 가사가 있는 걸로도 작업이 돼요. 그런 느낌. 오히려 가사가 없으면은 소음이 들리니까 집중이 안 돼. 그럴 수 있지. 근데 집에서는 조용하니까 가사 없는 노래를 좀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에 저는 아침부터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빠르면은 진짜 빠르면 8시 반? 거의 평균적으로 없죠?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나 8시 반에 나 작업 들어가는 거 진짜 개 마감 진짜 미친 듯이 임박했더라고. 그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 작업하다가 저녁 먹고 저녁 작업하다가 자고 그렇습니다. 좀 웃기긴 하네요 말이. 이게 루틴이 잘 끝나면은 저녁쯤에 작업이 끝나요. 한 9시쯤에 끝나요. 그러면은 그때 다음날 쓸 거 트리트먼트를 미리 짜놓고 자는 경우도 그게 제일 있는데 대체로는 잘 안 돼요. 네.
끝. 뭐 그런 느낌. 네. 뭐 저도 사실 별 다르진 않은데. 전 음악 같은 경우는 집에 있을 때 그 대체로 보컬이 없는 없는 거 듣는 거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좀 그런 거 같고. 그죠. 밖에서는 진짜 저도 거의 다 가사 있는 거 위주로 듣는 거 같고. 맞아. 비슷하네. 네, 그죠. 카페 혹은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약간 카페를 가서 작업이 잘 된다, 집 가서 잘 된다 이것보다는 그 날이 잘 되느냐 아니냐가 더 크더라고요. 저 개인 기준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오전 작업을 하고 점심 먹고 오후 작업을 하고 저녁 먹고 이건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한 편이 된 날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보통은 트리트먼트 짜는 거고요. 오전에 한 편이 안 됐다라고 하면 오후에 어떻게든 한 편 마무리하고 저녁에 트리트먼트 짜는 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좀 그 주간에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뭐 놀거나 사람들 보거나 그죠, 편집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요즘 2-3번 정도씩은 운동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운동 가는 날 같은 경우는 오전에 갑니다. 약간 중간에 운동을 갔다 오면은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저녁 작업을 아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운동 가고 오후 저녁에 하는 게 낫지, 오전 작업 그 오후 운동 이런 식으로 하면 저녁을 작업 못 해. 요즘에 이제 좀 저희가 막 이런 뭐 폭탄 작가님 뭐 거북목, 버선목, 긴장성 두통, 어지러움, 뭐 이석증 증상 뭐 별게 다 있었기 때문에 몸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해야 된다. 운동을 통해 갖고 좀 개선을 하려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트리트먼트를 미리 다 작성해놓고 글을 쓰는데요. 분량이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떤 화는 내용이 모자라고 어떤 화는 내용이 넘칩니다. 한화 분량에 맞는 트리트먼트 작성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이 쓰다 보면 감각적으로 알게 될까요? 요거를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면은 많이 쓰다 보면 감각적으로 알게 되긴 합니다. 근데 하나 분량에 맞는 그 작성 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가님이 일단 한 회차를 써보시잖아요. 그 써본 그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베이스가 굉장히 전형적이면 좋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 회차는 정말 내가 글 쓰고 있는 그 내 작품의 패턴 중에서 굉장히 너무 그 뭐랄까요, 팔방미인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대충 정리만 해놓으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00에서 800자가 나오겠다, 한 5,000자가 나오겠다 하는 그런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원래 사람마다 내 주특기 트리트먼트 같은 거죠. 그런 트리트먼트를 확보해 놓으면은 그걸 보고서 되게 잘 재구성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경력이 많은 작가들은 그런 트리트먼트가 패턴이 한 4-5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시작하는 패턴, 대화로 시작하는 패턴, 사건 중에서 뭐 두 사람의 관계성이 좀 더 진전되는 뭐 그런 거에 패턴, 성취라는 패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계속해서 작품을 트리트먼트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감각적으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나의 주특기 패턴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것을 좀 바탕으로 재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분량에 맞는 트리트먼트 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해놓고 쓰다 보면은 어떤 회차는 부족하고 어떤 회차는 대체로 넘치는데 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트리트먼트를 좀 굉장히 치밀하게 짜놓으시는 분들은 절단 신고까지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쵸. 하니까 나는 여기서 절단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분량이 부족하지? 많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항상 오는 일이라서 저는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그치. 또 출판사 측에서도 이제 뭐 중간에 필요 없는 이런 부분들 불필요하니까 지우세요.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시들이 나오면은 또 그거를 조절해야 어차피 돼. 또 해야 돼. 그래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트리트먼트는 넘으면 넘고 딱 맞으면 맞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는 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이 장면을 내가 2,500자에서 3,000자로 끊겠다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잘은 안 돼요. 저는 그냥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 그냥 끊기를 조금 다른 쪽에다가 그래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트리트먼트 작업이 꼭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4번 등장인물 설정표를 따로 만드시나요? 어느 수준까지 디테일하게 잡으세요? 질문 주셨는데 제가 좀 간단할 것 같아서 저는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고요. 디테일도 별로 안 잡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디테일을 미리 다 잡아놔봤자 못 쓰더라고요. 그런 쓰다 보니까 계속 인물의 어떤 그런 디테일하게 바뀌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 관통하는 고자가 있잖아요. 그것만 짜놓고 나머지는 안 짭니다. 저 지금도 작품 준비하고 있는 이제 캐릭터의 여러 주연급 캐릭터들 있잖아요. 다 바뀌었어요. 지금 벌써 초안하고 완전 달라져가지고 저는 안 짭니다.
송탄 작가님은? 옛날에 한 두 번째 작품까지는 설정표를 만들었었거든요. 얘가 과거에 뭐 어땠고 트라우마는 뭐가 있고 눈 색깔, 뭐 머리 색깔, 별명은 뭐가 있고 맞아. 막 그 뭐 얼굴에 상처가 뭐 어디에 나 있고 그치. 뭐 이런 것들 다 사연이나 이런 거 이름도 다 적어놓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다가 왜냐면 그걸 왜 했냐면은 그거를 안 하면은 안 써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예 맞아. 글이. 맞아. 나도 그럴 때만 추천. 근데 지금은 안 써지지 않고 일단은 초반에 뭐 당연히 잡긴 잡죠. 얘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사는 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결핍은 뭐가 있고는 정하긴 정하는데 요거를 이제 결국에 쓰다 보면은 디테일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쓰고서 그 회차를 다시 읽어보고 떡밥 정리하는 걸 주로 하게 됐지 요 설정표를 따로 만들지 않게 됐어요. 뭔가 이 얘기에서 느끼는 건 복탄 작가님이 확실히 그런 사건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시면서 그쪽을 자꾸 보완하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옛날에 특히나 그랬어요. 왜냐면 캐릭터를 잘 짜놓으면은 거기서 사건이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고 스케일이 커져서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줄였어요. 줄이는 방법이 설정표를 안 만드는 거였어요. 그치, 너무 풍부하게 잡아놓으면 다 쏘고 싶어지잖아. 그러니까. 맞아. 다섯 번째, 신작이나 에피소드 아이디어를 어디서 발견하시나요? 발견한 후 바로 기록해놓거나 아니면 바로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보면은 뭐 발견이 되지 이런 거 정말 전혀 없고 갑자기 떠올라. 갑자기 떠올라서 떠오르는 시간대가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면은 필사적으로 적습니다. 예. 일단 생각이 나야 돼. 났을 때. 근데 솔직히 그렇게 적어놓은 것들 중에서요. 실제로 기용하는 경우를 100개가 있으면 한 1개, 2개밖에 기용 못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톡에다가 막 잔뜩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막 갑자기 문득 제목이 생각나고 주인공 형태가 생각나고 이러면 적어놔. 근데 그거 써봤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써야지라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뭔가 난 예를 들면 판타지 쓰겠다, 어떤 베이스 쓰겠다, 혹은 아이디어 중에서 이거를 이대로는 못 쓰겠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아이디어 떠오른 거 그대로 쓰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따져봤자 아카전쟁 때 메이크 아카데미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그 설정만 썼던 게 거의 유일할 정도. 아하. 진짜 그대로 썼던 적 한 번도 진짜 없었던 안 쓰시네. 것 같아. 확실히 설정 덕후 치고는 안 쓰는 것 같아. 그게 저는 제 설정 덕후적인 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그게 오히려 방해가 돼. 그런 거에 매몰 돼버려.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좋은 캐릭터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이디어를 크게 안 쓰려고 하는 게. 폭탄 작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놓거든요. 발견하는 거는 되게 다양합니다. 애니메이션 보다가 생각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역시 애니메이션. 그 첫작 같은 경우 얘기 많이 하는데 ASMR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제 슬슬 자야겠다 하고 딱 눈을 감은 순간 첫 번째 작품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는 자기 전에나 샤워를 할 때 굉장히 잘 원래 떠오르는 샤워할 때가 거거든요. 진짜 최고지. 자기 전에 떠오른 아이디어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고 샤워하다가 떠오르는 건 대체로 다음 전개 어떻게 하지가 대체로 샤워하다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떠오른 것 중에 이거 적어야겠다 싶은 거를 샤워 멈추고 나와서 적어요. 일단 멈춘 다음에 적어. 진짜로. 그 다음에 다시 샤워해. 잠깐 멈추고 손 딱 팍팍 닦고 바로 이제 타이핑했다가 맞아. 근데 사실 그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은 그게 떠오를 때까지 기다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애정에 가는 캐릭터와 실제로 잘 써지는 캐릭터가 다를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맥가이버 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캐릭터가 너무너무 팔방미인이고 사건에 쓰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걔를 갖다 써가지고 이야기를 쉽게 풀어버리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원래. 있는데 저는 사실 캐릭터 가지고 좌우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안 써질 때가 있고 잘 써질 때가 있는 거지 그게 캐릭터 가지고 갈리는 건 아니고 애정이 있느냐 아니냐랑 잘 써지냐 아니냐는 완전 별개로 저는 인식되다 보니까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캐릭터를 다루려고 하면 안 써져 같은 건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제 머릿속에서는. 저도 캐릭터 쪽보다는 장르? 잘 써지는 장르? 네, 저는 이번에 유감을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긴 했어. 그만 좀 얘기합시다. 이게 남녀의 사랑이 안 나오면 저는 저 스스로가 재미를 못 느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로맨스 요소가 있어야 돼. 여주 혼자서 귀엽다 하는 게 저는 재미가 없는데 몰라 그래도 뭐 단독으로 받았으니까 나쁘진 않았던 걸까? 하여튼 그러한데 그치 본인만 즐기지 못했었던 걸 수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계약했으니까 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저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렇죠. 작중에서 비중이 있고
그죠? 메인이고 한 얘가 애정이 있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야 어차피 비중이 있으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그게 맞으니까 내가 너무 애정캐가 있는데 걔가 메인이 아니고 그러면은 좀 힘들 수 있겠죠. 고통스럽긴 한데 하다 보면은 또 애정이 생기기도 생기고. 맞아 하다 보면 애정이 생겨. 지금 좀 애정 생겼거든요. 미운정 드는 느낌이죠. 맞아. 7번째, 캐릭터가 자꾸 멋대로 행동합니다. 글을 써보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가 자꾸 울어요. 소심하고 주눅든 캐릭터로만 만들었는데 쓰다 보면 자꾸 웁니다. 이럴 때 나오는 대로 쓰는 게 왜 날 보셔? 왜 날 보죠? 그거다. 뭐야? 저기 죄책감의 화신. 그건 클로에고 난 안 울었어 그거 쓰면서. 그래? 안 울었어? 이럴 때 나오는 대로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원래 잡아둔 설정을 따라가도록 고치는 게 좋을까요? 전 무조건 확신이 있어요. 뭔데요? 그 나오는 대로 쓰는 게 좋다. 나오는 대로 쓰는 게 낫다. 네. 왜냐? 원래 잡아둔 설정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그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해.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멋대로 행동하는 애가 지금까지 잘 없었어.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단단 작가님 초대석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복탄 작가님은 이제 통제광인 거지. 통제광.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고 캐릭터가 작품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복탄 작가님은 명백하게 나 작가야. 안 돼 남주 지금 너 여기서 뭐 그러고 싶다고 여자한테 그러면 안 돼. 바로 막아. 강하게 통제. 저는 방임주의. 여기서 얘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싶은 확신이 들면 트는 경우가 있는데 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자, 작가님들도 통제광이 되시면은 저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말의 본질이 결국에는 내 안에 어떤 무의식이든 어떤 무언가든 간에 그게 자꾸 있으니까 그게 자꾸 끄집어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작품의 더 재밌는 포인트, 매력 포인트라 생각하는 것들이 끄집어 나와진다고 생각하는 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잘못했다가는 글을 산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것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다시 읽어보고 이거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싶으면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괜찮은데 싶으면 그대로 놔두시는 게 그렇죠. 그리고 출판사랑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8번 조연이 주연보다 인기가 폭발할 때 서사를 어떻게 조율하세요? 이랬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 저는 작품이 그렇게 인기 있던 적이 없어가지고 저게 그래? 저런 의미를 가질 만큼 왜 그래? 주연이든 조연이든 인기가 폭발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약간 저기가 없어 내 기준에서. 근데 그냥 약간 아마추어 시절부터 다 합쳐가지고 생각해도 저는 조연이 주연보다 인기 있던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사실 저도 그랬던 적 없어가지고 내가 쓸 때부터 애초에 주연에게 몰빵을 시켰기 때문에 조연이 그래지기가 좀 힘들다는 느낌. 그니까. 그리고 웹소설 장르는 좀 그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약간 예를 들어서 여성향의 서브남주가 나오잖아요. 저도 서브남주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썼는데 서브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서브남주는 그냥 서브남주인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이 가는 조연 캐릭터들도 있긴 하지만 걔네들이 또 인기가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간 저희한테는 저희는 이제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조율하는 법도 모르겠다라는 거. 자, 9번째. 연재 초반 몇 화 안에 독자를 잡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초반 분량 안에 잡으려면 뭐가 중요하냐 얘기죠. 그냥 저는 그냥 심플하게 캐릭터의 매력? 저는 기대감. 이 작품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재밌겠는데? 하는 기대감. 막 궁금해져, 막 그지? 이 세계든 뭐 전개든 간에.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남주 여주가 현관인 줄 알았는데 둘 사이에 어떤 모르는 과거사가 있는 것 같다 같은 느낌을 막 줘. 그러면 얘네들 사실 현관인 관계가 아니고 이게 나중에 좋아지겠네 싶은 그 느낌이 나오는 거? 그런 기대감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게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수업할 때 하던 얘기 중에 하나지만은 그 앞부분에서 응축시키면 좋은 핵심들 중에 하나가 보통 3개를 꼽거든요. 기대감, 동질감, 대리만족 이 3개를 꼽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만 충족되면 사실 3가지 중에 2개여도 돼. 3가지 중에 2개나 1개여도 되는데 그것만 충족해도 사실 정말 괜찮은 초반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0번 글이 올드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떠올린 소재, 설정, 전개 등등이 괜찮은지 감이 안 잡힙니다. 올드한지? 저는 올드한 글이 소재 설정에서는 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전개는 갈릴 수가 있어. 전개? 뭔지 알 것 같아. 전개는 갈릴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빙의를 했어요. 빙의했는데 거울 보면서 이게 나? 그거 이거 너무 옛날이야. 옛날인 거야. 그리고 옆에서 예를 들어서 복탄 작가님이 동료예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해. 여기 혹시 판도라 대륙인 거야? 뭐 이러면서 하면 옆에서 복탄 작가님 야 너 정신 나갔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대륙이잖아. 지구? 그게 어디야? 뭐 이러면 이제
전개는 확실히 트렌드한 전개가 있고 없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근데 것 같아, 맞아. 소재 설정이라는 거는 재활용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올드한지의 판단 근거는 사실 어떠세요? 사실 저거는 요즘 작품을 좀 추세랄까 인풋을 계속 꾸준히 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맞아.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읽어보시다 보면은 점점 이게 감이 오실 텐데 그 초반부에 다 이렇게 그 여성향 같은 경우에 관계성 다 보여주고 설정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전개도 되게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래. 그런 흐름 같은 경우는 그냥 보다 보면은 아 전체적으로 다 이러네? 맞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풋? 그리고 막 장면 개수 같은 경우도 옛날엔 장면이 더 적었단 말이에요. 한 회에 다루던 장면이. 근데 맞아요. 요즘은 장면 전환 없이 그 한 장면 안에서도 막 약간 세부적으로 한 번씩 끊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풋이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11번. 11번 댓글 별점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거는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너무 망해. 그치. 아니면은 여기서는 남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여주만 얘기를 해. 여주만 욕해. 저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대응할 필요가 없다? 네. 어차피 소수 의견일 텐데요, 댓글은. 근데 막 댓글이 원래 내가 매 회차만 달린 댓글 10개씩 달렸는데 갑자기 막 200개가 달리면 그거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데 똑같이 10개 달리고서 댓글에 뭐 약간 뭐 얘가 왜 이러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달렸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야.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저 생각에는. 저는 바꾸면 의미가 있어야죠. 여성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썼거든. 맞아. 그럼 결국에는 사과 없다는 거야. 어쩔 수 없고 만약에 내가 여성향인데 막 한 300화 이상 되는 장편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라이브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좀 고쳐볼 수도 있겠죠. 손이 빠르면. 그치. 근데 이제 고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멘붕을 안 하도록 노력하는. 왜냐면은 계속 쏘가야 되는데 완결을 못 칠 정도로 멘붕해버리면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저 한 번 그런 식으로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지. 그래서 휴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충격을 안 받고 일단 완결은 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댓글. 네. 어차피 무료 때 달리는 댓글이라던가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은 다 나가 떨어지고요. 그 후에 그렇죠. 댓글 달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진짜 너무너무도 한결 같고 일관적인 그런 그 댓글이 막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달린다. 이러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일이 보통 없습니다. 헤비 독자들이에요 대부분. 그쵸. 매출이 잘 나오면 다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 막장 드라마야 그냥. 그지? 12번. 앱소드 처음 쓸 때 가장 후회되는 실수가 뭔가요? 플러스 첫 런칭작을 쓸 때 혹은 데뷔할 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장 후회되는 실수. 플랫폼 전략을 너무 안 짜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조건 카카오 페이지가 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여차하면 시리즈, 여차하면 문피아가 될 수 있도록 범용적인 걸 준비했어야 돼. 예를 들면.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니까 내가 명확하게 타겟을 잡고 쓰는 것도 좋긴 한데 신인 때는 사실 보통 좋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외기를 팠어.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후회되지 않을까. 뭐 사실 전개가 루즈해졌다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그때 못했던 거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란 말이지. 내가 초보면. 뭐 아무튼 그런 느낌 저는. 처음 쓸 때 가장 후회되는 실수. 완벽주의? 이거는 지금도 고치는 중에 있는데 인정합니다. 기왕 쓰는 거 돈 잘 벌고 싶다 진짜 재미있는 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좀 후회되는 것 같긴 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서 물론 그로 인해서 리메이크도 하고 성장을 했던 거 맞는데 진짜 힘들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때 좀 이렇게 작품을 빨리빨리 쓰면서 계속 그 망하면서 배웠으면 더 빨리 성장했을까 봐 그런 생각도 그치. 근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라 돌아간다고 해도 비슷할 아마 거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아. 그때 저는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우리가 그 회귀를 해갖고 미래 정보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똑같을 맞아. 겁니다 보통.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일희일비하지 마라. 나도 역시 기성 생각하는 건 똑같아. 기성 작가들 생각하는 건 똑같아.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너무 멘붕하지 이건 마. 세 번째 레슨이었나? 맞아. 일비 않기.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일비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라톤이에요. 맞아요.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뛰다가 내가 한 42km 뛰어야 되는데 한 1km, 2km쯤 됐을 때 숨이 살짝 호흡이 어긋났어. 그걸 멘붕하면은 남은 40km 어떻게 뛸 거야? 잠깐 쉬었다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만주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그죠? 아무튼 작가님도 일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13번 문장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 역량이 있다면 필력 좋다는 게 뭘까요? 저는 글이 술술 읽히는 페이지 터너 같은 작가님들 떠올리게 되는데 맞을까요? 문장인지 전개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페이지 터너라는 표현 처음? 문장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 역량 있으신가요? 많죠. 대표적으로 성실성, 내가 꾸준히 필요한 만큼의 양을 네. 생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완벽주의가 없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 단순하게 뭔가를 좀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거를 입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어떤 캐릭터가 됐든 뭐 사건이 됐든 간에 핵심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생각이 좀 없어야 돼. 일정 이상으로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죠, 트렌드, 그러니까 읽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역량들 저는 네. 문장력보다 훨씬 중요하다. 문장력은 한 저는 6순위? 뭐 이런 느낌. 문장력은 생각보다 별로 저도 되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글 잘 쓴다고 뭐 잘 됩니까? 재미있는 스토리와 캐릭터를 짜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문장이 되게 엉성한데도 재밌고 읽히는 글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저는 웹소설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연장선으로 있는 게, 저는 필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흔히 필력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장력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웹소설에서 이제 저는 필력은 되게 그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아. 다 합쳐져서 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장력도 있지만 맞아. 매력적인 캐릭터, 재미있는 스토리, 그다음에 장면 연출력, 전개할 때 좀 쓸데없는 이야기 잘 안 넣고 산으로 안 세고 알맹이 맛. 예. 그런 것들 다 합쳐져서 필력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문장력이 좋은 거는 이 사람의 문장만 딱 떼놓고 봤을 때 너무 좋아. 근데 네. 이 사람의 회차를 통째로 보면 이상한 거야. 그런 것도 문장력은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근데 필력 좋은 거는 막 엄청 술술 읽히는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나한테 너무 울림을 주고 막 감동을 주고 이런 것도 필력이 좋은 거일 거고, 말씀하신 것도 좋은 거일 거고. 그쵸. 너무 역량이 넓은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필력이 좋은 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글을 잘 쓰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잘 쓰는가는 좀 결이 다른 거고. 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14번. 상업성 높이기, 캐릭터 활용법 등 아는 이론이 많아지니까 글 쓸 때 검열이 너무 심해서 속도가 안 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요거는 사실 작가님이 이제 아마 뭐 배우셨을 거야. 배우고 이제 유튜브 수업도 영상도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 가지 알아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이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부터 더 집중적으로 늘려야 되는 걸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쓸 때는 뇌를 비우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부탄저가 잘 쓰시는 어플 있잖아요. 네. 뒤로 못 돌아가게 하는 거. 그쵸. 강제해버려. 안 지우게 하는 거. 초고로밖에 남을 수 없게 강제해버리세요. 그리고 속도가 안 날 때는 내가 이 회차를 완벽하게 재밌게 써내겠다 쪽이 아니라, 오늘은 3,000자를 쓰겠다. 3,000자를 썼으면 잘했다. 맞아. 분량에 그렇게 집착해. 가야 돼요. 그 분량을 채웠으면은 설령 재미가 없어 보인다 해도 일단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퇴고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뭔가 마인드 컨트롤적인 측면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검열을 줄이는 방법, 속도를 내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됩니다. 맞지? 계약을 하면 마감일이 잡히고, 마감일이 잡히면 쓸 수밖에 없거든요. 15번. 15번. 독서량과 집필 실력은 비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비례하죠. 근데 밀도 있게 독서를 하는 거랑 그냥 읽는 거랑은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100만 권을 읽었어요. 그럼 글 잘 쓰겠죠, 무조건. 그쵸. 양이 그쵸? 엄청나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1000권을 읽은 사람이 있고요, 뭐 500권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0권을 읽은 사람이 더 잘 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압도적이면 무조건 잘 쓸 거야. 근데 고만고만하면 밀도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읽었는가, 어떻게 봤는가. 그러니까 독서량을 진짜 미친 듯이 끌어올리거나 혹은 밀도 있게 읽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인풋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아. 약간 어라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실력이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독서를 좀 밀도 있게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본인이 깨우쳐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했을 때 나한테 흡수가 잘 되는가는. 그쵸. 좀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16번. 초고 작성할 때와 퇴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한 가지씩 궁금합니다. 저는 초고 작성할 때는 그냥 그 회차의 핵심을 내가 놓치지 않았는가,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퇴고는요? 퇴고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거는 너무 톤하고 안 맞는다.
뭔가 예를 들면 주인공 톤하고 안 맞는다, 그 전개의 톤하고 안 맞는다, 뭔가 이 작품 전체적인 그 방향성의 골자랑 안 맞는 듯한 표현 같은 게 있으면 좀 많이 없애는 편. 저는 초고 작성할 때는 내가 트리트먼트에 맞게 잘 썼는가 정도? 트리트먼트에 맞게? 네. 초고 쓸 때는 사실 글자 수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분량을 잘 채웠는가? 되면 안 되니까. 아, 그죠. 내가 오늘 3,800절 썼는가? 이런 거? 그러고 나서 태고할 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별로 태고를 잘 안 하는데 완전 거의 러프하죠. 옛날에 했을 때는 좀 표현, 그러니까 문장 표현 같은 것도 더 좋은 표현들. 그거랑 이제 좀 지루한 장면이 있으면은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압축하고 뭐 캐릭터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다면 그것도 바꾸려고 맞아. 하고. 톤 앤 매너야, 톤 앤 매너. 전 퇴고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퇴고를 거의 안 합니다. 맞춤법. 맞춤법 검사기도 안 돌리고 그냥 날려버려요. 엘리자 방망이. 아무튼 자 17번. 본인 작품을 다시 읽어보시기도 하시나요? 집필 퇴고 외에. 아주 가끔씩. 그리고 새로운 댓글이 달렸어 그 회차에. 근데 뭔가 관련된 리액션이야. 그러면 내가 그때 뭐라고 썼지? 맞아. 그거 너도 그러냐? 저는 그거 외에도 가끔 다시 읽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 회차가 맞아. 아니면은 뭔가 이런 느낌으로 내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시작하고 싶은데 같은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약간 나 이때 어떻게 썼지 하고 좀 보는 느낌? 나는 그것도 있는데 이 작품에서 썼었던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전작 한 첫 번째 작에서 썼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작품마다 좀 용어가 달라. 그러니까 약간 왜 사람들이 경력이 쌓이면 용어의 범주가 엄청 늘어난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까먹어. 그냥 딱 거기에 맞는 그 회화가 딱 정해져 있는 느낌. 맞아요. 그 이상으로 잘 안 벗어나. 그래서 약간 막 며칠 전 작품 보면은 내가 이때 이런 표현 썼어. 단어를 썼다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놀라는 느낌?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요. 뽕에 찰 때도 있어요. 이때 나 꽤 잘 썼네? 이런 그치, 그런 느낌이지. 그게 막 약간 경력이 쌓였다고 해서 훨씬 절 잘 쓰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가끔씩은 전에 썼던 거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 건 자기 검열을 좀 덜 한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그러니까 요즘 제가 더 검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체 검열.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보이는 게 더 많아졌다는 느낌? 그래서 더 까다로워진 것 같은 느낌. 맞아. 근데 꼭 그게 그렇진 않거든. 그냥 갔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 맞아. 뭔가 특히나 첫 번째 작품을 생각하면 개성? 뭔가 반짝반짝한 오히려 더 그 느낌? 그죠. 네. 신선함? 지금은 그 뭐라고 하죠? 약간 노회한 저희가 됐지만은 별로 노회하지 반짝반짝한 건 않은데 없는 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계약했으니까 써야지의 느낌이지. 당시에는 이거 너무 좋아하고 썼었던 느낌?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너무 슬퍼. 참. 19번째 가도록 할게요. 이것만큼은 내가 과거에서 많이 발전했다 하는 거. 저 지필 속도. 그건 나도야. 지필 속도 하이파이. 나도. 속도 많이 늘었어. 옛날에 맞아, 비해서. 많이 늘었어. 옛날에 막 회차 안 써져가지고 막 3, 4일 내내 동안 썼다? 아니다. 요즘은 딱 앉으면 그래도 좀 쓴다. 너랑 완벽주의가 점차 내려놓아졌다. 아이고. 약간 욕심이 사라졌어요. 욕심이 사라지고 있어. 욕심을 내려놨어.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개인적으로. 네. 자 20번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웹소설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듣고 요대로라면은 작가님은 절대 계약할 수 없고 데뷔할 수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1년에서 2년 정도 들었었던 작가님이 있어요. 그 작가님이 이질재입니다. 그 말은 뭐다? 재능은 웹소설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꾸준히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발전하고 개선할 각오가 돼 있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내가 그 삶을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절대 재능이 아닙니다. 웹소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저는 그리고 웹소설 글 자체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글에 재능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웬만하면 글 쓰고 싶다고 생각 안 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글 쓰고 싶다? 그 마음이 있는 건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맞아. 제 21번째 1번. 여성향과 남성향 독자들이 가장 크게 다른 용인 범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서 독자님들이 여기까지 용인해준다 뭐 그런 부분이겠죠? 저는 그 잔인성? 확실히 남성향은 진짜 사방팔방으로 찢어 죽여도 그냥 넘어갑니다. 장업성은 괜찮은 거. 그러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성향이었다 생각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여주가 남주가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막 우체분실을 해. 막 이거 약간 좀 그잖아. 남성향 근데 장르만 괜찮으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근데 여성향도 잔인성은 그렇게까지는 그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선정성.
아니 그거는 근데 너무 용인이 안 돼. 너무 로맨스잖아. 그런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거다. 여주를 너무 굴리는 거 안 좋아. 맞아. 그거 있어. 남성향은 그래도 주인공이 좀 굴러도 확실히 좀 널널한 것 같아 그런 게. 그러니까 여주 구르는 거가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여주 현판의 판타지적인 그 남성향 판타지적인 느낌으로 구르는 거는 그렇게 뭐라고 안 하는데 약간 남주가 여주를 굴리는 거를 굉장히 정도가 심하면 좀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22번. 네. 남성 여성향 소설을 보면 악역의 최후에 대해 다루는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남성향은 죽이거나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놓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여성향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남성향에 비해 비율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저는 그냥 보는 독자층이 달라서인 것 같은데요. 여성 독자층이 생각하는 그죠? 여성향 장르에서의 생각하는 그 수위의 리미트가 한계의 선이 나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여성향에서도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작품 톤에 따라 다른데 그런 톤이 여성향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반대로 이제 남성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좀 봐주고 좀 넘어가 주고 하는 게 오히려 별로 없는 거지. 뭔가 남성향은 작품 분위기가 코믹스러워도 그런 잔인한 장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성향은 막 피피피피한 거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그치. 악역도 처형시켜버리고 그 정도는 나오는데 코믹하면은 그런 신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23번. 23번. 남성향은 고구마 전개가 좀 짧고 빈도도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성향은 남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구마 전개가 조금 더 길고 빈도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거 저희 그 진물 작가님이 했던 얘기네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여성향도 요즘에 되게 맞아. 옛날 같지 않아.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 사람들이 답답한 거 싫어하게 된 거는 남성 여성은 다 똑같아서 초반부 전개 빨라, 여주 활약 빨리 나와, 사이다 빨리 나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질문을 주신 작가님이 여성향에 좀 더 고구마가 많고 더 고구마가 자주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것은 그런 장르를 보셨나? 그런 장르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여성향이 남성향 같은 경우는 관계성이라든지 감정선을 잘 다루지를 않아요. 좀 투박하죠? 네. 근데 여성향은 그런 걸 다루는 장르다 보니까 그 감정선 다루고 관계성 다루는 게 지루하게 느껴지면 고구마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성향에서도 예를 들면 주인공이 성장을 천천히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을 이렇게 막 다르게 보고 하는 주변 평가가 막 바뀌는 거 이런 게 되게 적어. 그러면 욕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구마로 인식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독자는. 맞아요. 근데 이 고구마의 기준이라는 게 그 장르의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그 룰이 있는데 이제 그 룰을 어느 정도 지키는가의 싸움인 거라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여주 현판 같은 것도 보면은 일반 현대 판타지하고 다른 게 여주의 그런 괴로움과 맞아. 그런 거라든지 여주 어떻게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그 우리 언니가 활약하는 활약상을 되게 스피디하게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여주는 느낌? 그 MBTI 관련해갖고 나오는 그 밈 중에서 T랑 F 밈이 있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뭐 남자친구 공감 안 해준다 뭐 이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남성 여성의 차이도 있어 솔직히. 있죠. 없지 않다고 생각해. 있어. 그러니까 공감적인 측면에서 여성향 장르가 더 공감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써도 독자층이 크게 반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써왔던 것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지. 그 몇몇 작품들은 남자 독자들이 봤을 때 이 장면은 왜 있는 거야? 라는 싶은 장면들이 여성향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성향 독자들이 공감하고 우리 언니 멋있어, 우리 애기 귀여워하는 부분인 거죠. 24번. 각 장르에서 주인공이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면 각 장르에서 저는 그냥 판타지 장르에서만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네. 판에서 빙의물 주인공이 현실로 돌아가는 거. 절대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뭐 하는 거야? 여성향은 새드 엔딩. 새드 엔딩. 남주, 여주 둘 중 하나가 죽거나 둘 다 죽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거나. 근데 진짜 새드 엔딩은 진짜 뭐 거의 웹소설의 금기죠 거의. 그쵸. 그러니까 새드 엔딩은 새드가 메리 배드 엔딩 같은 느낌처럼 처음부터 피폐피폐하고 그런 거면 상관없는데 이제 그 일반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아시발 꿈도 사실 금기 중에 하나죠. 25번. 카카오 페이지를 보니까 신인분들이 비슷한 날짜에 연재를 시작하셨던데 어떤 분은 메인 배너에 뜨고 어떤 분은 안 뜨더라고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프로모션을 모르시는 것 같아. 저게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고를 막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 뭐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이런 데다가 심사를 넣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작품은 재미있다. 이 작품은 메인에다 걸어주자.
싶은 애들은 메인 프로모션을 주고 아 이 작품은 그 정도 재미없는데 오케이 그 밑에 서브 프로모션 주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에 뜨는 애는 그죠. 좋은 프로모션을 받은 거고 뜨지 않는 거는 좀 나쁜 프로모션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아쉬운 있겠습니다. 프로모션, 아쉬운 프로모션.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다무 시리즈, 기다무, 그다음에 매열무, 리다무가 메인 배너에 뜨는 좋은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알아보시기 시작하면 금방 또 이해를 하십니다. 저희도 필수 정보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드려야죠. 네, 26번. 네. 남성향은 연재로 반응 점이 없고 신작으로 바로 도전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 시놉시스 설정 등 구상했던 걸 못 쓰게 되니까 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어디 팁이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남성향 만약에 특히 문피아 연재라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시놉시스 설정 등 구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얼마든지 이런 형태로 재구성하거나 약간 재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기본 베이스를 준비해놔.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레시피로 따지면 컷만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만 다른 거예요. 비율이 똑같아.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후보군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한 4-5 작품 정도 생각해놨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러프하게만 생각해놓고 일단 감각적으로 좀 써보는 거야. 하다가 이제 슬슬 안 나오는데 하면 그때 짜고.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좀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연재를 비축 쌓기로 쓰시고 투고를 하십시오. 네. 요즘엔 남성향도 투고 많이 합니다. 열려있습니다. 특히나 자기 작품이 이제 문피아 쪽하고 결이 좀 안 맞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연재를.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27번. 상대방 장르, 누나, 동생의 작품을 읽을 때 신선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있나요? 있죠. 뭔데요? 작은 그 소재 설정 있잖아요. 뭐 떡밥 같은 거. 그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 그거. 솔직히 저도 이제 언제까지 얘기할 건데? 저도 이제 메인 테마 막 위대한 유해 같은 거는 좀 관통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핵심 설정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작은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도 얘기를 되게 잘 할 수 있더라고. 난 그거 좀 신선했어. 작은 설정으로 이야기 키워가는 거. 저는 동생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도 거죠.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래되긴 했죠. 약간 이렇게 그 전개가 빨라도 되는 거야 싶은 생각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인물사의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약간 그런 거 감정선이 좀 남성에서 옅은 느낌이 있어서 남주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왜 여주들이 다 좋아해?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솔직히 아카전쟁 정도는 꽤 많이 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아니 뭐 아카전쟁 그거는 약간 하렘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많이 한 거였어. 근데 너 거는 그래도 좀 너가 섬세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그 남성향 읽을 때보다는 그런 생각을 안 뭔가 했어. 그 훨씬 더 선이 굵어가지고 약간 그 웅치라고 하는데 웅치라고 정말 남정네의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장르 그런 계열은 아니야. 난 솔직히 막 진짜 소주 냄새 나고 뭐 이거 보면 진짜 막 벌써부터 막 그 작업복 입고 막 흙먼지가 묻어 있을 것 같은 글이 있거든. 그런 것들 보면은 대사가 엄청 많고 지문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약간 상상은 잘 안 되는 느낌. 근데 이야기는 빠르게 전개되는.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좀 그런 좀 그 친선하게 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28번 작가로서 서로에게 가장 배운 점이 뭔가요? 서로의 글쓰기 능력, 습관 중 이거 탐난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배운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탐나는 거 대중픽 너무 탐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픽인가? 아니 근데 제가 항상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작품 뭐 쓰고 싶어 했을 때 북탄 작가님은 그냥 나 그냥 여주가 이렇고 남주가 이런 거 써보고 싶어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저는 뭔가 거기에 자꾸 더해지거든요. 뭔가. 그래요? 뭐 배경도 뭔가 이런 거 해보고 싶고 이런 거 막 더해지는데 북탄 작가님 그냥 그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북탄 작가님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요소가 대중적으로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 쓰기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다는 거지. 수인, 육아. 그런 점에서는 저는 팩토 작가님의 그 특별한 설정,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특별한 설정 쓰면 뭐하냐고. 팔리지도 않는 거. 근데 그거를 잘 녹여내면은 대박이 날 수가 있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젠가 피드백 라이브에서 몰개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너무 클리셰니까 약간 신선한 맛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지. 둘 다 고점을 얘기하면 누나는 저점이 높은 거고 난 고점이 높은 거야. 팩토가 에피소드를 되게 빨리빨리 잘 짜내는 게 좀 부러워요. 근데 요즘에 그거 좀 자신이 없어. 왜? 그 짠 에피소드가 재미없는 것 같아. 습관은 뭐 탐나는 거 있어요. 그냥 글쓰기 말고 습관 이런 거.
아 약간 멘탈적인 부분? 아 멘탈? 조금 덜 타격이 오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훈련이야. 훈련이야? 옛날에 나 타격 많이 받았어. 나 완전 어떻게 지망생. 훈련했어? 시간 해결해 준 거 같긴 해. 복탄자가도 짬에도 차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습관. 복탄자가 습관? 응. 되게 없는 거 아니야? 없구나. 아니야. 그거. 어? 생각 안 나고 뭐 피곤하고 해서 막 걱정이 사실 되잖아요. 근데 바로 잠에 들 수 있어. 잠은 잘 자요. 사실 원래 그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힘들 때 잠은 잘 자. 걱정되고 할 때 그냥 잠에 들어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좀 스위치가 꺼지잖아요. 좀 환기가 되는데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아 그렇구나. 네. 자 29번 갑시다. 29번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하면서 예상 못했던 시너지가 있었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시너지. 팩토가 편집을 잘한다. 근데 그거 복탄자가 교재에서 예상 못했을 것 같은 게 초반에는 복탄자가 편집을 다 했거든요. 아 그랬나? 그래서 초반에 편집 다 하다가 내가 이제 요즘 브루를 쓰잖아요 우리가. 브루가 좀 쉬운 거야 편집하기가.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진 거지. 원래 프리미어 쓸 때는 너무 어려운 거야 처음에 진입하기가. 나도 어려워 사실. 저는 그거 초기 오지게 좋다는 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작가님들 보세요. 또 그 얘기야.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망할 일은 없는 거야. 막 진짜 이상한 사람이랑 하게 돼가지고 망할 일은 없어. 복탄 작가님 촉이 너무 좋아서 야 팩토야 이건 좀 아니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나 안 할 거야. 이래버리니까 제가 약간 어쩔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안 했다 그러면 따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남매 작가로 하는 거니까. 알겠어 해두고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러네 얘는 좀 이상했네. 제가 순간적으로만 약간 정신없어서 막 눈이 막 이랬다가 복탄 작가님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근데 단점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들도 추진하기가 좀 오래 걸리죠. 그래가지고 저는 영상상에서는 제가 팩토한테 맨날 당하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팩토를 휘두르는 작가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호정메이트인데 평소에 제가 복탄 작가님을 라이브에서 이렇게 놀리고 영상에서 이렇게 놀리는데 만약에 평소에도 계속 그러고만 있었으면 참았겠습니까? 난리가 났지. 현실에선 팩토가 요리를 다 해줍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비드백 라이브 때 그것도 제가 편집한 거예요. 제가 엄청 욕먹은 영상 있잖아요. 영상 하나에 엄청 지금 긁혀가지고. 아니 제가 욕먹은 영상을 제가 편집했다고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으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뭔가 저한테 유리하게 뭔가 바꿨겠죠. 저도 그냥 제가 욕먹으려고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막 댓글 중에 그럴 거면 그냥 따로 하세요 막 이런 댓글 있는 거에서 네. 팩토가 그 긁혀가지고 막 지금. 아니 제가 그러고 싶었으면 편집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그거랑 추진력이 엄청나요. 일단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걸 다 맞자. 이번에도 장비 업그레이드 얘기했을 때도 그래서 결국 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이 추진력 덕분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추진력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막 뭐 하자 그러면 일단 경계하고 일단 약간 좀 이래갖고 나 시간이 좀 마치 없을 것 그런 같은데. 얘기를 한 내가 복탄 작가님을 압박을 준 것처럼 뭔가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버리면 저도 굉장히 안타깝죠. 저 그냥 아이디어 얘기했을 뿐인데. 미안해. 할게요. 30번 요즘 이거 가장 맛있다. 오늘 하루 열심히 글 쓴 나에게 먹여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저녁 메뉴? 저녁 메뉴? 오늘이잖아요 이거. 오늘 하루 열심히 글은 안 썼지만 요즘 이거 가장 맛있다. 요즘 가장 맛있다가 뭐가 있지? 뭐지? 음식 장르로 얘기해야 돼? 아니면 뭘로 해야 될까요? 음식이 또 진심이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네. 그 양고기 어제 맛있더라 나. 양꼬치. 양꼬치 맛있었다? 맛있었어. 저는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샤브샤브가 좀 좋은 거 같아요. 나도. 나라해. 왜냐면 샤브샤브가 요즘에 워낙 음식들이 비싸지니까 비싸니까. 가성비가 좋아졌어. 맞아. 그리고 야채가 요즘 왜 건강한 이렇게 편이고 맛있어요? 건강한 야채가 편이고 맛있어. 무엇보다 고기까지 추가했을 때 상당히 이 좋은 식단 그렇지. 음식이에요. 단백질도 채워, 야채도 오, 채워. 맞네. 나 그렇게 따지면 요즘 고기가 맛있어. 그래서 오늘 하루 열심히 글 쓴 나에게 먹여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그럼 전 샤브샤브 할게요. 난 치킨. 자 31번. 채널을 시작하기 이건 잘했다고 할 말이 느낀 많지. 순간이 언제였나요? 요거는 이제 저희 심화반이 꽉 찼을 때. 감사합니다. 작가님들이 저희를 또 좋아해 저희 주시고 강의를 많이 저희의 들어주시고. 능력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네. 과분하게도 네. 그런 관심 가지신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하기 잘했다 느낀 순간이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웹소설 유튜브 채널 하자 했었을 때 복탄 작가님은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추진도 제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독자 수가 끌어올려지기 시작했던 게 분기가 몇 번 있는데 일단 처음에 복탄대방 해갖고 이제 처음에 저희 인터뷰였죠. 네, 인터뷰 때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개인적인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탑 시리즈 탑 시리즈가 한번 또 흥행을 시켰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웹소설 작가 현실 그리고 전독시 그다음에 인생 소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영상이라든지 진배 작가님 있잖아요. 그런 분기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추진을 제가 거의 하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들은 다 있어요. 계획들은 동일히 한 건데 이걸 언제 하자를 제가 추진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채널을 좀 빨리 시작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 수업을 좀 안 하고 저희 내부 수업들로 많이 돌리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시절 때랑 잘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요즘이 특히나 잘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32번. 앞으로 다뤄보고 싶은 콘텐츠 주제가 있으신가요? 많죠.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복탄 작가만 얘기 안 했었는데 다른 콘텐츠 분야의 어떤 아는 분들을 초빙해 볼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이제 게임 업계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영역을 넓혀가거나 혹은 스토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웹소설과의 어떤 공통분모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뭐 어떠세요? 저는 제가 오타쿠이기 때문에 그거 있었죠 계획에. 그런 오타쿠적인 컨텐츠 좀 하고 싶다. 뭐 땡땡으로 보는 웹소설 작법 해가지고 그쵸. 땡땡이 만화책인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좋기는 해. 그냥 이제 복탄자가 너무 오타쿠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다. 옆에서 계속 이제 그쵸 이렇게 이제. 자 33번. 성공을 위한 마인드셋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끌어당김을 하신다면 두 분은 각자 업계 안에서의 최종적인 꿈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끌어당김 같은 그런 형태의 그 키워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거든요. 막 시크릿이라든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알아요. 저도 읽어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좀 있는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뭐 최종적인 꿈. 저는 두 개인 것 같은데 작가 쪽으로랑 강사 쪽으로랑. 작가 쪽으로는 솔직히 저는 괜찮은 성적을 낸 작품이 있으면은요 그 후에는 그냥 원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래 해가지고 20년 동안 작품 계속 꾸준히 쓰고 해서 인정받고 네임밸류 꽤 괜찮은 작가로 해서 그냥 꾸준히 작품으로서 독자님들과 만나는 거 그게 목표인 것 같고요. 막 엄청난 부나 막 어마어마한 명성은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게 엄청 큰 꿈인 것 같진 않아 오히려. 그리고 강사로서는 사실은 나중에는 꽤나 규모가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약간 진짜로 실제 강의실이 있는 환경에서 그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많이 성공해야 되죠. 아니면 투자를 받든가 이래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로서는 좀 밀리언 페이지? 그거는 사실 약간 그러니까 환상? 즐거운 상상? 아니 꿈은 뭐 그럼 환상 아니에요? 일단 이거 목표인 건가? 그럼 꿈이 아닌 건가? 그럼 꿈으로 얘기해보세요. 꿈은 대박작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야? 밀리언 페이지? 레전드? 밀리언 페이지.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그건 꿈이고 현실적인 꿈은 꾸준히 작품 내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강의 쪽을 약간 이거 진짜 환상 그러니까 제 즐거운 상상인데 작가 마을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비슷한 거야 결국에는. 거기가 그런 거인 거잖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빌딩 입구에 들어갈 때 작가 마을 그 로고가 있는 거야. 그렇지. 해가지고 1층에는 카페가 있고 거기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거기서 라이브도 하고 피드백 라이브도 하고 이제 위에는 이제 강의실들 작가님들의 있고 작업실 있고 그 집. 그치 오피스텔 뭐 하우스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글을 할당량을 쓰지 않으면 밥을 못 먹고. 근데 그러려면 지방이어도 한 200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즐거운 상상이라고 즐거운 상상이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저희 강의 듣고서 조금 작품을 좀 꾸준히 내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작품만 내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 그와 함께 작품을 써가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모아놓은 것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네. 작가마을 3,000명 일단은 감사합니다. 3,000명 앞으로의 목표나 채널 방향성이 궁금해요. 요거는 사실 주로 추진하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작년 영상 때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좀 했었단 말이에요.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일단은 주로 영상에 올라가는 얘들은 대부분 피드백 라이브일 것 같고요. 피드백 라이브에 대한 어떤 편집본,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좀 어드바이스적인 측면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영상 계속 올릴 것 같고, 네. 거기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기획한 영상들 좀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초대석이라든지 또 네. 이제 방금 예고를 드렸었던 그런 컨셉 영상들, 필수 정보 시리즈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작품 리뷰나 뭐 복탄 작가의 말처럼 뭐 뭐뭐로 알아보는 시리즈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설 관련된 거 전반적으로 할 건데, 거기에 조금 전 더해가지고 뭔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신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페이크 다큐 같은 거를 뭐 엄청 허접한 형태긴 하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재밌겠다. 영역을 좀 넓혀가는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유튜버로서의 꿈도 있으신 거네요? 뭔가 살짝? 없진 않죠. 재밌잖아요. 그런 거가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약간 이 채널에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이 재밌고 유익한 게 좀 동시에 돼서, 유익한 측면으로는 작가님들이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이제 필수반이 이제 좀 애매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맞아.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좀 올릴까? 여러 가지 조건을 네. 붙이긴 하겠지만 올려놓을 용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로 약간 좀 다양한 영역으로서 작가님들한테 좀 정보들을 계속 드릴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채널이 구독자나 규모 대비로 상당히 작가님들이 좋아해 주신다. 그런 느낌은 좀 받아요. 저번에 제가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독자가 몇 명이 됐다. 축하한다. 저번에 라이브 하던데 뭐 많이들 보지 않느냐? 몇 명이 본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그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분 정도가 보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3,000명인데 40분이 보는 거면은 생각해보세요. 3만 명이면 400명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00만 명이면 4만 명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을 생각해보면 엄청 높은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한 게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저희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좀 작가님들과 뭔가 소통하고 같이 뭔가를 해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저희 채널을 계속 꾸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좀 더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지금의 방향성이 마음에 들고 제가 처음부터 이런 방향성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복탄 작가님 오히려 반대를 했었지. 인정하시잖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네, 반대를 했었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롱폼 길게 영상 올리는 것도 반대했었어. 웹소설하고 관련 없는 것 좀 올리지 말자고 했었어. 그것도 다 반대했었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의 어떤 그 작가님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좀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느낌으로 영상을 좀 해보고 싶다. 채널 하고 싶다. 아무튼 복탄 작가님은요? 그러게요. 뭔가 조금 더, 그러니까 웹소설도 웹소설인데 저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분야로도 좀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알았어요.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늦게 심지어는 들었네요. 저도 계속 설득하고 있었는데 넘어간 게 저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주변 작가님들한테 설득당해서 넘어갔어. 감사하긴 한데 네, 그래서 다른 영역으로 해보겠다. 대체로 그냥 팩토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다 눌러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가족 말을 어떻게 믿어 남도 아니고.